제가 직접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책 7권입니다. 7권 모두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도 많이 도움됐던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7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최의종. 이 책은 저자의 아내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유 없는 만성 통증과 무기력증, 짜증, 죄책감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적극적인 치료 과정에서도 약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우울증 공부를 시작합니다. 약 부작용으로 불안장애, 공황장애까지 생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바꾸고 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운동, 식사까지 계속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증상이 좋아지고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2달 만에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고 더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저자가 공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인인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병을 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6위, 어쩌다 정신과 의사 김지용, 뇌부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로도 유명하죠. 앞부분에는 정신과 의사의 일상과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에 대한 편견들을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정신과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바꿔주는 책입니다. 특히 5번째, 나는 매일 편견과 싸운다라는 파트는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은 게으르고 의지가 없는 거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 굳게 마음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그게 안 되니까 질병인 것이다. 실제로 우울증에서 회복된 환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의욕이 살아난다고 하셔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신기해요. 이런 대화에서 희망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보통 투약 후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첫 한 달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진료 시간이 짧다고 나쁜 의사인 것도 아니고 진료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의사인 것도 아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의사 시점에서의 우울증. 6위, 어쩌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5위, 우울증을 이겨낸 사람들. 질병체험 이야기 연구팀. 제목 그대로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울증이 일상에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그리고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은 어떤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서 자면서 한 5번 정도 깼어요. 예전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났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아이가 아프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처럼 우울증을 치료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울증이라는 병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 극복보다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4위, 어느 약사의 우울증, 장지영. 제목처럼 약사인 저자가 직접 우울증을 겪으면서 쓴 기록입니다. 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수 있구나. 좀 전문성과 인간적인 면이 동시에 담겨있는 책입니다. 약사니까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울증에 걸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무력했다고 하십니다. 최소한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울증이 오면 나에 대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깎는 게 너무 어려워서 미루다가 미용실 예약을 하고 미용실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앞에 화장실에 1시간씩 앉아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정말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그냥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병원을 정했으면 꾸준히 다녀보는 게 좋다. 주치의를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맡겨야 한다. 이 책은 의학적인 정보도 있지만 환자가 의사한테 신뢰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의사를 정했으면 일단 신뢰하는 게 회복 시간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쉼표는 나를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살렸다. 이 책은 우울증을 의지의 문제로만 보고 잃어버린 시간으로만 보는 시선을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책입니다. 3위, 나는 내가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뜬금. 이 책은 만화랑 같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울해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후회와 노력의 기록. 이 문장 그대로 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만화랑 글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그냥 성격이 원래 좀 우울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좀 우울하고 조용한 거지.
근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성격이 아니구나. 기분 부전증이었다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 우울증은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건데요. 이 기분 부전증은 2년 이상 이어지는 만성 우울증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꾸준히 우울한 상태인 거죠. 약간 소설 인간 실격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작가는 마이너스의 마음으로 살다가 0의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줄고 그만큼 에너지가 많아졌다. 운동도 하고 보통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게 됐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좀 무겁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좀 힐링을 주는 책입니다. 2위, 오늘 아내에게 우울증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이 책은 한 가정의 가장이 쓴 일기 같은 기록입니다. 40대 중반의 회사원 남성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생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정말 공감됐던 부분은 회사에서 우울증을 겪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다. 겁났다. 사라지고 싶었다.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병원에 갔다.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신과 약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과 싸우고 아내가 또 그걸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치료 과정이 다 책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을 겪은 이야기다 보니까 공감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됐고요. 다음 예약은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 마지막 짧은 병원에서의 대화가 참 읽으면서도 기쁘게 느껴졌던 책이었습니다. 1위,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김한준, 오진승, 이재병. 세 분의 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입니다. 우울증이 게으른 거랑 뭐가 다르지? 내가 우울증일까 아닐까? 내가 우울증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의 가장 적절한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23세 남성 A씨는 얼마 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평소에 재밌던 취미활동도 재미가 없어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귀찮아졌다. 괜히 만나면 우울한 영향을 줄까봐 나가기도 그렇다. 주변에서 표정도 안 좋아 보인다고 하고 힘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만 난다. 나이만 다르지 딱 제 얘기였고요. 최근에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팔다리가 무슨 쇠덩이 마냥 무겁고 음식은 주로 폭식한다. 10시간 넘게 자는데도 계속 졸립다. 우울하진 않은데 무기력하다. 이것도 딱 제 얘기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우울증은 우울함으로만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무기력, 짜증, 만성 피로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우울증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울증의 원인부터 진단, 증상별 치료까지 또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이 우울증일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도 하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울증 전부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확히 아는 게 회복의 시작이다. 그런 책이어서 저한테는 좀 1위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도 있고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아팠던 거라면 이 책들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